오늘 우리 시장의 주요 수급 주체인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하는 종목과 또 매도하는 그런 기업을 통해서 시장의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겠습니다. DB금융투자의 김진만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굉장히 굵직한 이슈들이 있는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팀장님. 네, 오늘 다룰 수 있는 진짜요, 종목이 예. 정말 어려운 종목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래도 잘 다뤄가야죠. 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앞서 저희 철강주에 대해서도 한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현대제철입니다. 이른바 우리 주식시장에서 현철이라고 부르는 이 종목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번에 이제 같이 철강에 대해서 한번 심도 깊게 다룬 적이 있었었는데 맞습니다. 그 예. 이후로 다행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희가 얘기를 잘해서 시장에서 좀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철강에 대해서 계속 우려 섞인 부분은 뭐 세이프가드도 오늘 이제 세이프가드 쪽이 좀 해제가 됐다는 이야기가 들었는데 세이프가드라는 거는 이제 특정 지역에 자기 나라에서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좀 피해를 입을 것 같은 경우에 관세를 조금 더 부과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그런 이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당연히 한국도 하고 있고 각 나라별로 하고 있는데 지금 걸프 중동 쪽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해제가 되는 그런 이제 이슈가 있으면서 오늘 단기적으로 다시 이제 상승 하락 반전에서 조금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재료로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대제철을 필두로 전체적인 철강주가 다 좋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제 우려 섞인 피크아웃의 우려를 씻어내는 그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막말로 이제 철이 쓰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제 뭐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쓰임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단기적인 이슈 모멘텀보다는 다시 한번 신고가를 터치할 수 있는 그런 재료로 사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중국에서 철강을 감산을 계속하게 되면 정책적으로 철강 가격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오히려 수익성은 개선된다, 스프레드는 개선된다라는 게 증권사들이 철강주를 좋게 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실적이 워낙 좋아서 실적이 피크아웃 될 거라는 우려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네, 질문을 제가 다 못 들어가지고. 아, 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피크아웃 우려가 나왔을 때가 오히려 주가가 단기 저점이지 않았나. 그죠. 결과적으로 보면요.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 예. 지금 저점 찍고 다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실적 이제 계속 걱정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23년까지는 실적 걱정은 없는 게 다 판매가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철강사 가격들이 계속 하락을 하면서 추가적인 마진이 계속 남는 상황입니다. 이제 알파 플러스 실적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 단기적인 우려보다는 저는 계속 철강을 밀었거든요. 이제 저점에서 계속 담아야 된다고 했던 게 23년까지는 적어도 실적에 대해서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과 함께 쓰임새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뭐 철이 쓰이는 곳에서 이제 좀 고부가 가치죠. 열연 강판이나 이제 컬러 강판 등 각종 이제 프리미엄이 붙은 철강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것들이 각종 기업에 대해서 이제 계속 영업이익과 이제 매출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면동력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현대제철 앞으로 2023년까지는 실적 걱정 안 해도 된다. 추가적인 상승 매력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LNF입니다. 굵직한 종목들 많이 나오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역시 순매수하고 있는 이유를 팀장님은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2차 전지 산업은 절대 죽을 수가 없는 산업이고요. 특히 네. 소재 쪽이 완성차 배터리 업체도 좋지만 그 안에 쓰이는 소재 쪽에 대해서는 당연히 프리미엄이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다 이제 LNF가 최근에 뭐 테슬라에게 직납입을 한다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안 그래도 이제 딱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딱 흑자 전환을 한 상황, 즉 이제 매출에 대해서 수율이 나온다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 더 사이드가 클 것 같고 이제 2차 전지 어제 이제 후성이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2차 전지 소재 업종에 대해서 눌린 종목을 계속 찾으셔야 됩니다. 발굴도 하셔야 되고요. 발굴하기 좀 힘드시면 대장주를 잡으시면은 결국 뭐 지금은 내가 평균 단가가 안 좋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이익을 보고 나오실 수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는 계속 바이코를 외칠 수 있고 LNF는 그 안에서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까? 아니요,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는 게요. 네. 이제 생산량이 있어서 지금 5만 톤 하이니켈 5만 톤 생산하고 있는데 23년까지 20만 톤 생산합니다. 지금 4배의 업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높다고 부담인 건 뭐 틀린 말은 아니나 사실 이제 밑에서 잡았으면 훨씬 더 좋았겠죠. 그러나 이제 그게 불가능하다면은 그냥 어차피 나는 지금 시장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종목 수를 많이 늘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종목에 대해서 강한 비중을 싣고 하시는 게 좋은데 그런 입장에서 이제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 LNF는 정말 적합한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에 뭘 납품한답니까? 미국 시장 진출 소식이 오늘 호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8%나 넘게 오르는 원동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의 LNF가 지금 배터리를 납입을 하고 있는데 저도 네. 이제 쓰임새는 잘 모르겠는데 LNF의 하이니켈 소재를 직납입한다고 합니다. 이제 테슬라도 그 소재를 가지고 뭘 할지는 저도 이제 감은 안 잡히나.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배터리에 뭐 소재를 납품하기도 하는데 이번에 테슬라의 소재를 직납입을 하면서 뭐 테슬라도 지금 배터리 내재화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긴 들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쓰임새가 있지 않을까. 정확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 테슬라가 소재를 필요로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시장에서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안 나왔으니까요. 네, 그러나 예.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테슬라에 납입을 했다는 건 그만큼 기술력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순도, 함량,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았다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보면은 8%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예. 네, 저희가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이제 지인들한테 LNF 같은 게 10만 원 오면 무조건 사라고 예.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 부분에서 지금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아마 업사이클이 더 있을 겁니다. 저는 적어도 올 3, 4분기까지 한 17만 원까지 가격대까지 갈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배터리 관련주들이 일제히 다 오르고 있네요. 좋네요, 흐름이. 네, 되게 좋은 게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눌림목이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 예. 어느 정도 노이즈가 마무리됐죠. 근데 또 노이즈가 또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 노이즈는 배터리 완성차들이 다 가져갑니다. 이 배터리 불나면 LG화학 같은 경우에 뭐 LG화학이랑 LG전자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소재 쪽은 오히려 호황 이제 만약 리콜을 하게 되면 리콜에 대한 업사이드가 하나 더 매출이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재 쪽은 계속 보셔야 됩니다. 가격 전략 세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LNF 같은 경우에 뭐 많이 높다고 하지만 그래서 이제 분할 매수의 시점에서 이제 10만 원에서 11만 원 사이대를 분할 매수해서 계속 비중을 실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단기 목표가는 16만 원에서 17만 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라면 3분기에서 4분기 사이, 즉 올해 연말까지는 그 정도는 가주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크아웃 논란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동의 안 하시는 거죠, 네, 팀장님께서? 피크아웃은 없습니다. 이게 2차 전지는 피크아웃의 우려보다는 얼마나 더 오를까를 기대하는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한때 역시 이 업황도 너무 많이 올라서 피크아웃 우려로 좀 횡보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 성장성에 대해서 전혀 의문을 제시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다음 종목도 뭐 굵직합니다. NC소프트 볼까요? 오늘도 1.9%의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지속적으로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어떤 이유라고 보고 계십니까? 이제 어제 규제가 나왔는데 지금 그 주말에 중국 쪽에서 규제가 나왔는데 일단 네. 단기적으로 좀 바닥이 안 잡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단순 NC소프트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게임 업계 다 지금 뭐 매도 포지션으로 많이 잡으시는데 특히 NC 같은 경우에는 반등할 시점에서 악재가 나오면서 조금 더 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전에 제가 NC가 밸류에이션 손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주가적으로는 기술적인 회복이 있을 시점에서 시장의 게임 산업에 대해서 악재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계속 하락폭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일단은 62만 원을 지지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가 무너지게 된다면 정말 심리적으로 투매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이제 매도하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예. 이제 10만 원대 이제 80만 원대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지금 손해가 좀 크신 상황인데 매도하시기에도 너무 늦었고요. 그냥 이제 나중에 언젠가 회복을 하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좀 놔주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추가 매수도 조금 위험하다고 봅니다. 이제 추가 매수도 함부로 하게 되면 이제 시드가 묶일 수 있는 가능성도 크고 이제 오를 수 있는 가능성도 당연히 기술적으로 존재하지만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대응을 그냥 놔두시는 게 그냥 오를 수 있는 기술적 반등이나 혹은 이제 추가적인 뭐 이제 리니지 W가 만약에 오픈이 돼서 정말 실적이 잘 나왔을 때 예. 그렇게 돼서 회복이 됐을 때 그냥 매도를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시간에 맡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하고 사자. 네. 말씀처럼 좀 저점이 아직 안 잡히고 있고 저점이 언제가 될지도 예측이 지금까지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게임주들은 펄어비스도 그렇고 NC소프트도 그렇고 반면에 위메이드는 날아가고 있고 게임주별로 극심한 차별화가 이어지고 있죠. 네, 아무래도 예. 이 게임주 자체가 뭐 중국이라는 그런 거대한 시장이 좀 좌지우지되는 면이 좀 큽니다. 그래서 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중국 쪽에서 계속 그러니까 비록 시장의 악재를 이겨낼 호재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는 뭐 많이 오를 수 있는 상황이고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지금은 슬슬 매도 포지션을 잡으셔야 되는 게 그렇습니까? 네, 당연하죠. 이게 조금 개별주 장세라는 거는 개별주가 이슈가 빠졌을 때 그 손해가 정말 막심합니다. 만약에 위에서 잡게 될 경우에 남들보다 조금 불리하게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평균 단가가 안 좋은 분신 특히 위메이드 보유자분들께서는 단기적으로 매도 포지션 잡으시는 것도 괜찮을 네. 것 같습니다. 게임은 아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어서 이 게임을 아예 청소년들은 주말에 1시간밖에 못하게 시진핑이 그렇게 규제를 했죠. 이런 게 우리 게임주에도 좀 부담이 될 것이다 라면서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분도 정리해가는 게 좋겠다는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우리기술투자입니다. 주가는 오늘 4%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매도 우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매도 우위라는 게 이제 뭐 회사가 안 좋다는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기술 투자가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 게 지금 이제 다시 코인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 뭐 나스닥 맨날 신고가 가고 있는데 한국 시장이 굉장히 재미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박스권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다시 이제 6천만 원을 돌파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래대금 자체 업비트의 거래대금 자체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업비트 관련주인 우리 기술 투자는 당연히 주가적 상승폭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거래대금이 오른다는 것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제 증권사도 마찬가지. 증권사가 지금 최근에 이제 기술적으로 조금 이제 컨센서스에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코스피가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자마자 생각보다 영업이익이 잘 안 나왔습니다. 그 이제 업비트 이제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엄청난 하락폭이 있었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2분기, 3분기까지는 조금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좀 악재가 있었는데 최근에 코인이 반등에 비트코인이 반등에 성공하면서 거래 대금이 다시 증가를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다시 두나무의 해외 상장권에 대해서 나스닥 상장권에 대해서 다시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당연히 이 종목에 대해서 가볍기 때문에 제가 정말 이제 매수하시라고 쫙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없는 종목이긴 한데 이제 다시 비트코인 6천만 원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상장할 수 있는 마지막 적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료와 함께 우리 가지고 있는 우리 기술 투자는 관련주에서 한 번 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도 좀 세워 주십시오, 팀장님. 네, 지금 컴퓨터가 좀 느려서 이게 좀 걸리는데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 이제 나왔네요. 이제 8,500원대 한번 매수를 하시고요. 일단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1,200원까지 터치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나스닥 상장권이 나오게 된다면 한 번 더 강한 시세가 나오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는 진짜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켓컬리도 그렇고 이전에 막 창투사들이 한창 정말 시장을 주도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보다는 지금 이제 개별적인 이슈로 수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적인 이슈 이제 1,200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7,700원 이제 지지선 깨지게 되면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수급은 재료에 우선한다라는 증시 격언이 있죠. 저희도 그런 철학 아래에서 외국인이 살고 파는 종목을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 DB금융투자의 김진만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